제가 키가 163이거든요. 163이면 제 또래 중에서는 막 너무 키가 작다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정말 너무 막 키가 크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가 너무 키가 작다 그러면 그런 것도 걱정이 되게 많이 되시거든요. 이제 초등학생인데 애가 막 쑥쑥 너무 잘 크고 있어. 그러면 너무너무 뿌듯해. 그런데 이 키가 그냥 아이의 최종 키라면 아이의 성장과 관련 있는 성조숙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되게 일찍 생리를 시작했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게 뭐 성조숙증인데, 성조숙증 같은 경우 이제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여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8세 미만, 그리고 남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9세 미만의 사춘기가 시작되면 2차 성징이 시작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춘기의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자애가 지금 8세, 9세 뭐 그런데 지금 가슴에 몽우리가 나온다. 운모가 나온다. 겨드랑이 털이 나온다. 질출혈이 있다. 그래서 생리를 곧 할 것 같다. 그러면 아주 빠른 거죠. 아무리 뭐 추운 나라, 더운 나라, 뭐 예전보단 빨라졌다 그래도 되게 많이 빠른 거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 성장 클리닉 가면은 고환 용적을 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고환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자 보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만져보시는 거지. 그거랑 이제 있는 거랑 이렇게 대조를 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 크기가 이 나이에는 비정상이다 하는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고환이 점점 커지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음모가 나고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남아에서도 성조숙증을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성호르몬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2차 성징을 발현시키고, 그래서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렇게 크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성장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아이가 지금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키가 쭉쭉쭉 크고 있다. 그러면 얘는 성조숙증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 어느 정도 성조숙증이 있고 사춘기가 너무 빨리 오면 성장판이 일찍 닫혀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크지 않아요. 얘가 지금 5학년, 6학년 때 우리 전교에서 제일 컸어. 그랬는데 얘는 그대로 하나도 안 크고 계속해서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애는 쭉쭉 크면 최종 키는 작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2차 성징, 성인형 음모라든지 뭐 유방 발육이라든지 고환 크기 증가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아기가 크다. 그러면은 사실 유전적으로 그냥 크는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크니까 그냥 아기가 크는 거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래서 그렇게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거 좀 예사롭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소아과 가서 진찰을 받아 보시면은 이게 그 성장 커브에 맞춰서 잘 크고 있는 건지 뭐 볼 수 있고요. 성호르몬 검사를 해요. 성호르몬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는 성호르몬 검사는 혈액 검사를 해서 하고, 뼈 나이 측정해가지고서 이게 지금 성장판이 닫히고 있는 건지, 얘 나이에 비해서 아니면 아직 열려 있어서 괜찮은 건지, 그런 거를 보면서 성조숙증을 진단하시게 되고요. 정상적인 사춘기는 어떻게 오냐면, 맨 처음에 우리 뭐 시상하부 이렇게 뇌에서 반짝반짝 이렇게 신호가 오면은 뭐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난소에서, 그 다음에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정소에서 반짝반짝 이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나오죠. 그러면 그 호르몬이 나와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방이라든지 뭐 자궁이라든지 질이라든지 그런 데 변화를 일으키고 되는 거고, 남자애들은 그때부터 이제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과정은 요런데, 성조숙증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는 정말 이제 성조숙증. 이거는 머리에서 신호가 너무 빨리 오는 거. 그거를 이제 진성 성조숙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빨리 오게 되는 그런 특발성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어쨌든 순서는 제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머리에서 반짝반짝 신호가 오는데 반짝반짝 신호가 오는 이유가 뭐 뇌 종양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고, 여기는 아무 신호를 안 보냈어요. 여기서는 아무 신호를 안 보냈는데 그냥 갑자기 난소에서 정소에서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짜 성조숙증이라고 보는 거고, 이것도 역시 여기 주변에 있는 데서 뭐 혹이 있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특발성이고, 뭐 성조숙증 환자를 보면 여자애들이 더 많은데 특발성이 많아서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더 많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숫자 면에서는 빈도 면에서는 더 적은데 얘네들은 어디 종양이라든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발견되면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뭐 뇌종양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난소라든지 아니면 정소라든지 부신이라든지 그런데 종양이 있으면 이제 종양을 제거해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특발성으로 이유 없이 오면은 뭐 호르몬을 조금 억제하면서 사춘기 증상 발현이 조금 늦게 오게끔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조숙증은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가 하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봐야 되고, 이 검사들이 나오는 동안 좀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이 되실 수는 있어요. 아이들도 아직 애기들이니까 많이 걱정할 수 있는데 그때 좀 안심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성조숙증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얘가 사회적으로 겪는, 여자애들이건 남자애들이건 사회적으로 겪는 그런 갈등 같은 게 문제가 되거든요. 어머니들은 사실 부모님들은 키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초등학생인데 여자애가 너무 이렇게 발육이 좋다. 그러면은 밖에서 보기에는 얘는 다 큰 애 같은데, 그러면서 약간 뭐 추행이라든지 그런 거에 그런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수영 수업을 하고 좀 하는데, 그런데 나서는 거를,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좀 이렇게 뭐 연예인이고 그런데 내가 가슴이 크고 뭐 이제 허리가 잘록하고 그러면 그게 자랑스러울 수가 있는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쟤는 나랑 좀 다른 것 같아, 쟤는 뭐 이상해, 뭐 쟤는 니네 언니 같아, 뭐 그러면서 수영 수업을 하거나 체육 수업을 하거나 그럴 때 되게 이제 민망해하고 그럴 수가 있고요. 남자애들은 그러면 크면 무조건 좋으냐? 얘는 지금 뭐 2학년, 3학년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볼 때는 쟤는 한 6학년 정도 되는 애 같고 뭐 중학생 되는 애 같은데, 옆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자기 친구랑 놀고 있으면은 저거는 중학생 애가 그냥 어린애 가가지고서는 뭐 나쁜 짓 하는 것 같다고 주변에서 고발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애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는 있어요. 아직은 앤데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몸만 이럴 뿐인데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게 뭐 최종 키라든지 뭐 생리를 너무 빨리 시작해서 걱정이 된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애를 사회생활에서 두루두루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성조숙증이 보면은 이제 심평원이나 그런 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고되는 거 보면은 되게 더 많아졌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소화 비만이 많아졌어요. 너무 잘 먹이세요. 그래서 그 비만 세포에서 분비하는 그러니까 그 지방 세포에서 어쨌든 성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늘어나는 게 하나 있고, 뭐 환경 호르몬 영향으로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기가 보통 이제 저녁 8시부터 12시 사이인데, 애들이 막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그다음에 뭐 잠도 일찍 안 자고 뭐 스마트폰에 뭐 드라마에 뭐 다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기를 그냥 아이를 잘 키우는 법, 뭐 그냥 골고루 잘 먹이고, 그다음에 일찍 재우고 운동시키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하고 그러는 게 어쨌든 성조숙증을 예방하는 가장, 그러니까 특발성으로 어디가 종양이 생기는 걸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 그런 거에 좀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성조숙증은 원인 질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가 딱 한 가지다라고 보는 건 없고요. 근데 종양처럼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으면 그 종양을 제거하거나 뭐 호르몬 치료를 하거나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치료가 되겠고, 대부분은 특발성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을 다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최종 성장기가 정말 정상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을 거라고, 너무 작을 거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심리학적으로 아기한테 문제가 되거나 아이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를 시작을 하고, 너무너무 빨리 진행을 하는 경우, 성조숙증을 보면서 우리가 뭐 골 나이 검사라든지 호르몬 검사를 보는데, 이게 그래도 조금 일찍 시작했지 그냥 속도는 그냥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찍 시작하고 또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럴 때는 조금 억제해주고 그러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성선 호르몬을 이용한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뭐 유방이 막 발달했던 여자애들 같은 경우 유방이 다시 조금 작아진다든지, 뭐 생리를 시작했다가 생리가 멈춘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남자애들도 고환 용적이 다 작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변화를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조금 지나고 나서 원래 아이가 이게 사춘기가 와야 되는 시기가 되면은 약을 끊고 그때 가서 보시고 그러시면 되죠. 옆에서 심리적으로 잘 지지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장 클리닉 막 해서 아기가 빨리 크는 것만도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말고 이제 전인적으로 아이 키우는 거 되게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성조숙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자애들, 남자애들 8세, 9세 되기 전인데 애가 너무 사춘기 증상이 일찍 나타난다.
얘가 그냥 살이 쪄서 그러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아과에 가서 반드시 진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